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투기적인 부동산 법인이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를 더 강화해서 이 법인들에 대응을 하겠다. 두 번째는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하나의 보도자료 안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규제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설립이 많아졌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법인이 얼마나 많아졌길래 그러냐? 지금 보시는 건 국토부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요. 우선 매매법인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말에 23,000여 개였던 매매법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9년 1년 동안 7,000여 개가 늘어났어요. 방금은 매매법인을 본 건데 임대법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2017년 말에 42,000여 개였는데 2년 만에 7,000개의 법인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4,000여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법인들이 공격적인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국 아파트의 법인 매수 비중이나 수도권 아파트의 법인 매수 비중이나 법인 설립이 좀 늘어난 2019년도에 갑자기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무자비할 정도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개인에 대한 규제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인은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 명의를 분산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팔 때도 양도세율 중과를 피해갈 수 있어요. 개인을 규제하니까 법인으로 바뀌는 거죠. 다주택자는 이걸 절세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걸 꼼수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20대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돈을 보내고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사게 한 사건이 실거래가 조사에서 적발됐죠. 자녀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돈을 보낸 다음에 자녀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이나 거래과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이 개정되는 8월 이후에는 그렇게 할 건데 여태까지 법인 거래 중에서도 불법이나 편법은 일부 있을 텐데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묵인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집중조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보도자료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조사할 대상과 조사할 지역을 대놓고 발표해버렸어요. 우선 조사 지역을 보면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각 지역별 주택거래 중에서 법인이 사들인 주택은 과연 몇 %나 되느냐, 이걸 2019년도 평균과 지난 3월달을 비교한 자료예요. 지난해 평균을 보시면 다 한 자릿수입니다. 모두 1, 2%대인데 지난 12.16 정책이 지나가고 2.20 정책 직후인 3월에 같은 지역에서 법인들이 주택을 사들인 비율이 엄청나게 늘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천은 작년 평균이 1.7%였는데 지난 3월에는 11.3%로 올랐고, 오산, 평택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법인의 주택거래가 갑자기 폭증했다. 이 지역들은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6억 원 미만이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심하게 하지 않는 곳들이다. 이 지역들의 올해 주택거래 가격을 보면 실제로 6억 원 미만이 평균 95% 정도 됩니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규제와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렇게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의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여태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조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법인이 한 거래, 미성년자의 거래, 외지인이 와서 사들인 거래, 이런 거래 중에서 6억 원 미만이라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던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조사 지역을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그리고 인천 서구와 연수구,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거래 중에서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중에서 탈세가 의심된다거나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거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는 사람은 이제 곧 집중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좀 놀랐어요. 최근에 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법인 설립이 증가되고 있는 수치를 숫자로 직접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고, 특히 경기 남부지역과 인천지역에서 올 3월에 법인 거래량이 수직 상승한 것을 보면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정당한 돈이고 정당한 방법이라면 부동산 투자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제 생각은 변함없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는 무리한 갭투기라던가 또 장기 보유를 통한 노후의 월세 수익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오로지 전매 차익 하나만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투기 세력들, 이런 것들은 좀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인을 통한 투자 역시도 합법 내에서는 무조건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편법 증여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거품이 생기고 빠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좀 철저하게 하고 불법과 편법에는 좀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면에 조사 결과 정당한 거래였던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까지 5월 12일에 발표된 2개의 부동산 추가 정책에 대해서 2개의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